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예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이렇게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책이 30만 부가 돌파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3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너스 스토리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잠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책은 정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과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비교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MBA 학위도 가진 메릴 린치의 중역을 지낸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매거진에서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 여기에 선정되기도 했죠.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면요. 화장실이 11개, 엘리베이터가 2개, 집안에 수영장이 2개, 차고가 7개,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 이런 대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은 25년 동안 자동차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JC 페니 백화점에서 바닥 청소 일을 했습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퍼스코는 그 대저택 한 달 유지비가 9만 달러였고요. 이 로널드 리드는 집값이 12,000달러였습니다. 비교가 되죠. 로널드 리드는 50세가 되어 호라비가 된 이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2014년 그가 사망했을 때 지역 신문에 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에 그 사망했을 때 순 자산이 8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105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붓 자식에게 200만 달러 남기고 그리고 지역의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를 남기고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퍼스콘 이 사람은 닮지 말고 리드를 닮아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자, 그 태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금융 성과, 말하자면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을 대하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진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 소프트 스킬을 모건 하우젤, 돈의 심리학의 저자는 돈의 심리학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진정한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돈의 심리학 책의 핵심 내용들이고요. 20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사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의 놀라운 수익률의 비밀,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제에 관련된 책을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읽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뭐 학력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노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돈에 관한 인간의 심리, 즉 돈의 심리학이 우리가 부를 성취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인드 TV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워런 버핏의 나이별 자산 규모입니다. 실제 11살부터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나이가 92세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8세, 59세, 66세 말하자면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워런 버핏의 자산의 대부분은 60대 중반 이후에 형성이 됐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1살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80년 이상 이 투자 시장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한 로널드 리드와 이 돈을 자산을 모아가는 형성하는 방법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널드 리드도 그 800만 달러라는 그 자산을 만들기까지 일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량한 주식을 사 모았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해마다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20%를 조금 넘은 그런 정도라고 하죠. 워런 버핏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사람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는 워런 버핏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보통 원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 부자를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꽤 괜찮은 적당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힘이죠. 복리의 힘. 결국 이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라는 내용도 이 돈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젤은 투자 전략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세 가지만 지켜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요, 절약과 저축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세 번째는 주식 시장에 대한 우상향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30만 부 스페셜 에디션에 수록되어 있는 보너스 스토리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소위 부자들은 자신이 돈을 써서 자기의 시간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시간을 써서 돈을 더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절약과 저축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필요와 욕망, 이런 소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면요.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정말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어떤 화폐의 가치로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화폐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마지막 스페셜 부록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돈의 심리학 책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돈의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